제 자유 프로젝트 주제는 전시 기획과 나의 전시 만들기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전시 기획에 대한 어떤 지식들을 공부했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저의 전시를 완성했습니다. 혹시 전시 다들 보셨나요? 네! 저는 지금부터 제가 전시를 만들어 온 과정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시의 과정을 이야기하기 앞서 왜 이런 주제를 정했느냐를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프로젝트 주제를 굉장히 일찍 정한 편이었습니다. 한 2년 전 정도에 프로젝트 주제가 정해져 있었죠. 오래전이라서 어떤 계기로 이 주제로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주제로 졸업 프로젝트를 채우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주제이자 하고 싶었던 일이 전시 기획이었습니다. 제가 전시를 좋아하고 전시 기획을 하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다들 전시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전시 보는 걸 정말 좋아해요. 먼저 일단 저는 미술관 혹은 박물관의 그 공간의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은 작품들, 유물들 사이를 오가면서 작품들이 주는 어떤 메시지,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공간 자체를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전시를 보면서 그 전시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메시지들을 해석하고 제 나름대로의 어떤 정의를 내리고 그런 맥락들 사이를 해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그 사이에 있으면 평소에 일상적인 공간에서 벗어난 느낌이 들기도 하죠. 박물관이라면 100년, 200년 전에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볼 수 있고 어떤 예술가의 작품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볼 수도 있죠. 저는 전시의 이런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시를 어떤 직업으로 삼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전시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졌을 때부터입니다. 전시는 일종의 표현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로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어떤 교육적인 의미로도 가능하고 예술적인 의미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누구나 자신의 생각, 어떤 정체성을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저는 제가 느끼는 것, 제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전시를 사용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시 기획을 나의 직업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런 배경으로 저는 전시 기획을 제 자유 프로젝트 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자유 프로젝트 주제를 선택하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그럼 전시는 무엇인가? 전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입니다. 전시. 사전에서 전시라는 단어를 찾으면 어떤 물건들을 늘어놓고 보여줌이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전시 기획에서는 단순히 물건을 늘어놓고 보여주는 걸 전시라고 하지는 않죠. 전시 기획에서 정의하는 전시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여줌입니다. 어떤 목적이나 주제에 맞추어서 작품들, 물건들을 배치하고 늘어놓고 공간을 구성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전시라고 합니다. 전시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란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는 미디어로서 특성을 가지고 또 그 중에서도 다른 미디어와 달리 아주 여러 가지 감각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매체라고 하면 대중매체, 전자미디어 이런 것 많이 떠오르시죠? 영상 미디어라고 하면 보통 시각적인 효과와 음성을 이용합니다. 잡지 같은 종이 그리고 글의 형태로 된 미디어들은 글자의 형태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렇지만 전시는 시각적인 효과, 소리, 촉각, 향기 등 아주 다양한 감각들을 이용해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특징이 전시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전시는 공간에서 일어나게 되죠. 이 공간을 우리는 정해진 규칙 없이 마음대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나 영상과는 달리 제가 원하는 순서대로, 원하는 속도대로 어떤 작품에 더 포커스를 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각자가 편집해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전시의 큰 특성이자 매력이죠. 또 전시는 미디어인 동시에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공간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맥락으로 구성함으로써 공간 자체가 하나의 작품처럼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전시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에 대해서도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디어이자 예술 작품인 전시는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가? 그 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시 기획이라고 합니다. 전시 기획에는 일정한 일의 순서, 그런 맥락, 이 일을 진행하는 어느 정도의 순서가 존재합니다. 이 화살표처럼 생긴 도표가 전시 기획의 과정입니다. 전시 기획은 크게 4개의 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전시에 대한 구상을 하기 시작하는 개념 국면,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전시로 만들어가는 개발 국면, 그리고 그 전시를 실제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기능 국면, 그리고 전시가 끝난 후에 전시를 마무리하고 또 다음 전시를 준비할 수 있는 평가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글자가 잘못된 걸 방금 발견했어요. 그냥 모르는 척 해주세요. 급하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전시 주제를 파랑의 결, 나를 만든 시간과 지금의 나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방금 말씀드린 전시 기획과 과정에 맞춰서 제가 만든 전시의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제가 전시를 준비한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과정과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서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서 이 순서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전시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생각나는 주제는 아주 많이 있었어요. 일단 졸업 프로젝트의 전시이기 때문에 졸업을 앞둔 마음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전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학교 생활과 연관된 주제들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의 역사를 떠올렸죠. 제가 3학년에 이 학교에 온 시점에 학교가 처음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약 10년의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혹은 우리 반의 기록들, 그동안 있었던 많은 사건들, 제가 애정이 있는 많은 친구들과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전시로 이야기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혹은 완전히 나에게 집중해서 개인적인 주제로 전시를 해볼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주제를 일찍 정했고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아이디어들을 다양하게 발전시켜 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 학교에 대한 자료를 많이 모아봤죠. 오래전의 사진들, 학교 행사 자료들, 각종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되짚어봤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료들, 제가 3학년부터 만든 노트들, 작품들, 각종 발표 자료들, 이런 것들을 좀 돌아봤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노트들, 그리고 작품들에 애정이 좀 있는 편이라서 아카이브 작업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아카이브 작업이란 어떤 자료들, 기록들을 정리해서 그걸 찾기 쉽도록 그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런 작업인데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인터뷰 활동을 했는데요. 제 반 친구들과 저의 8학년까지의 담임 과정을 맡아주신 담임 선생님을 인터뷰하면서 어떤 주제로 전시를 하면 좋을까를 계속 고민해 나갔죠.
그런 모든 과정들을 맞춰서 나온 것이 지금의 주제입니다. 제 주제는 저를 만든 시간과 지금의 나라는 주제로서 지금의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가 어떤 경험들을 하고 무엇을 배우고 지금 이렇게 자라났는지에 대한 주제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두 가지의 구성으로 나눠서 전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파트와 그리고 지금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파트로 나눠서 전시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개념 국면에 해당하는 저의 작업입니다. 다음으로 개발 국면으로 넘어갔죠. 전시의 대략적인 구성과 어떤 주제로 전시를 할 것인지 결정하고 나서 저는 전시 공간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전시 공간을 꾸밀 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합한 공간을 설정하고 그 공간에 맞춰서 디자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으로 3층 과학이실, 저희가 물리실이라고 부르는 공간을 선정했습니다. 저희 학교에 창문이 정말 많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여기도 지금 한 3년 정도가 다 유리창으로 되어 있네요. 전시를 할 때 벽을 이용하기 위해선 저는 창문이 없고 벽이 가능한 반듯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물리실로 선정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디자인을 시작했죠. 제가 지나온 시간들과 지금의 나를 표현하기로 두 개의 구성을 정했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나눠서 지난 시간들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벽으로 붙이고, 이건 물리실의 사진입니다. 제가 설정한 전시 공간이죠. 이렇게 벽면에 지난 시간들에 대한 물건들을 배치하고 가장 중심에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작품들, 그리고 그 바깥쪽 벽과 중심 공간의 사이에는 친구들에게 요청한 저에 대한 작품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스케치를 끝내고 구체적인 각각의 구역마다 디자인을 시작했죠.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는 방향에서 오른쪽이 첫 번째 가장 안쪽의 공간입니다. 여러 개의 수납장을 높낮이가 다르게 배치해서 다양한 작품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고요. 바로 왼쪽이 바깥쪽 공간, 다른 친구들의 작품을 배치하기로 생각한 공간입니다. 저기는 높이가 높지 않은 장식장들을 배치해서 친구들의 작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한 대로 디자인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먼저 디자인한 대로 전시 공간을 만들려면 많은 수납장들이 필요했는데 제가 그걸 모두 구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오른쪽 스케치를 완전히 바꾸어서 학교에 남아있던 오래된 책상, 그러니까 제가 3학년 때 쓰던 책상을 발견해서 이곳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 책상을 중심으로 의자와 다른 물건들을 배치해서 지금의 디자인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작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디자인에 필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들의 작품을 올릴 전시 좌대, 두 번째는 각종 그림들을 넣을 수 있는 액자와 비슷한 어떤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물건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벽에 붙일 수 있는 선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가능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제작하기로 했죠. 가장 먼저 전시 좌대는 제가 직접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가능한 것은 학교 곳곳에서 빌려왔고요. 단 3개 정도만 제가 직접 만들게 되었는데 제가 그다지 손재주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완성해놓고 보니 물건을 올려놓을 수 없는 상태의 무언가가 만들어졌습니다. 다행히 목공 선생님의 도움으로 그래도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는 안정적인 전시 과제를 완성하게 됐고요. 그 외에 선반은 다른
아크릴 상가에 가서 아크릴로 제작을 부탁드렸고요. 액자는 모든 그림을 액자에 넣을 수 있을 만한 공간과 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매트보드지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시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작하고 나서 이제 전시 설치에 들어갔죠. 제가 학교 공간을 빌려서 전시를 하기 때문에 설치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실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 제가 원하는 모양에 따라서 벽을 바꿀 수는 없죠. 벽을 뜯을 수는 없고 또 못을 받거나 아주 강력한 드릴을 사용하거나 이러기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제가 투명한 아크릴 선반을 벽면에 부착했는데요. 붙여놓고 하루가 지나면 저렇게 다 바닥으로 와장창 하루 단위로 물리실로 들어갈 때마다 제가 심장이 콩닥콩닥했습니다. 몇 가지는 그냥 떨어지기만 했지만 어떤 건 떨어져서 깨지기도 하고 많은 사고들이 있었죠. 네, 다행히 좀 더 강력한 부착 방법을 찾아서 지금은 잘 붙어 있습니다. 전시 기간 동안 떨어지지 않아서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설치를 끝내고 나서 작품들을 공간 안에 배치하고 그 다음은 전시 텍스트를 제작했습니다. 전시를 보러 가면 옆에 작품 설명과 전시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는 거 많이 보셨죠? 저도 그런 것을 만든 건데요. 가장 먼저 각각의 작품에 대한 설명들, 크기와 만들어진 시기, 그리고 만든 사람, 그리고 어떤 작품들은 그 작품에 대한 설명들을 약간씩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시 전체에 대한 설명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A4지 한 장에 들어갈 정도의 분량으로 만들어서 프린트해서 전시관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전시 포스터를 만들었죠. 전시를 보고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전시를 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전시 포스터를 만들었는데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던 그림에 그냥 글자만 간단하게 얹어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저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학교 내에서 전시를 볼 수 있게 전시를 개방하였고 또 어제와 오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전시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전시가 가동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가동 국면에서는 이제 전시관을 관리해야 하죠. 사람들이 전시를 보는 동안 뭔가 전시가 훼손되거나 망가지지 않도록 또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대답을 해드리려고 노력했고요. 또 전시가 끝나고 나면 전시관 문을 닫고 또 다시 문을 열기 전에 한번 점검하고 이런 업무들을 진행했습니다. 전시를 보시는 동안 전시관에 있는 게 굉장히 뻘쭘하더라고요. 제가 만든 전시를 누군가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좀 긴장되기도 하고 또 뭔가 물어보시면 다 아는 얘기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머뭇머뭇하게 되고 이런 전시가 진행되는 과정들이 저에게는 꽤 긴장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통은 전시 가동이 끝나고 나면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발표 날인 오늘까지가 전시 가동 기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과정에 대한 평가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아쉬웠던 점은 전시에 사용하고 싶었던 많은 요소들을 포기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제가 다 구현할 수 없는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었죠.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지만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좀 더 다양한 요소들을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명이나 음향 같은 문제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있어서 약간의 서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모든 걸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완성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를 가늠하기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아주 촉박하게 작업들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혼자 하기는 힘든 일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어떤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확실히 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잘 요청했으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끝낼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평가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제 전시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전시를 보러 가면 도슨트가 있지 않나요? 전시의 작품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분이 시간에 맞춰서 전시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저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어서 여기서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전시가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타임라인 파트입니다. 제가 구분한 세 개의 구역 중에서 가장 바깥쪽, 지나온 시간들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제가 3학년부터 11학년까지 만들었던 작품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와 두 번째 12년과 13년 기록들입니다. 12년 작품은 오이리트미 옷이죠. 지금도 1학년 그리고 2학년 아이들이 이런 색깔, 비슷한 색깔의 옷을 입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 옷이 이 학교의 첫 번째 이미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 학교에 왔을 때 가장 먼저 갖게 된 물건 중에 하나죠. 그때 학교의 색깔 그리고 그런 기억들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라 생각해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자리에 있는 물건은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고양이 그림입니다. 뭔가 형광빛으로 빛나고 있는 고양이가 그려져 있네요. 이건 제가 첫 번째로 주제 발표를 했던 기록입니다. 4학년의 동물학 프로젝트, 그 중에서 한 동물을 맡아서 조사하고 발표하는 과제가 있었는데요. 저희 학교의 수많은 주제 발표와 프로젝트, 그 경험의 첫 시작이 저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수많은 프로젝트의 끝으로 가고 있는 것 같네요. 이건 동화 오이리트미에 대한 자료인데요. 모든 작품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하 달력을 만들 때 그렸던 그림인데요. 그냥 육각형 여러 개가 계속 겹쳐져 가는 모양입니다. 제가 그리는 그림은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그다지 여러 가지 디자인을 넣을 아이디어가 없으니 여러 번 겹쳐서 그린다. 변하지 않는 저의 특성 중에 하나죠. 다음은 나무 그릇입니다. 이건 제가 목공을 가장 좋아했을 시기에 만들었던 작품인데요. 저는 이 작품을 만들고 나서 목공에 푹 빠져서 8학년 프로젝트 주제도 목공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주 푹푹 찌던 감나무 학교의 비닐하우스를 떠올리게 합니다. 정말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진땀이 나는 것 같아요. 저에게 또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8학년 졸업 오이리트미를 준비할 때 작업했던 작업물 중에 하나고요. 이건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예술 수업 중에 하나인 문이나 시간이 만든 부채입니다. 그냥 흰 부채 위에 검은색 난 그림을 그린 것이고요. 이건 불과 2년 전에 만든 양모 솜으로 만든 직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0년에 진행한, 제가 10학년 때 진행한 문학사 프로젝트, 문학사 에포크의 기록들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이 에포크에서 저희는 6권 가량의 책들을 함께 분석하고 토론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에포크이자 가장 좋아했던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레이어의 한 파트, 타임라인입니다. 다음 부분은 전시에 들어갔을 때 오른쪽 벽면에 있던 변주 컬렉션인데요. 총 8개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 어떤 그림은 아주 어렸을 때 그린 구불구불하고 이게 뭔지 잘 알 수 없는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그래도 뭔지 알겠다. 산을 그렸구나 싶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작품들을 쭉 다시 보면서 발견하게 된 특성인데요. 저는 대체로 비슷한 그림들을 그려왔습니다. 왼쪽 끝에 보시면 파란색 그림이 있죠? 네. 저기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저게 산 그림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 끝에 파란색 산 그림들이 있죠. 왼쪽 위쪽에는 저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바다 그림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에 돌과 바다가 있죠. 또 다시 왼쪽에는 줄무늬 그림이, 알록달록한 줄무늬 그림이 있죠. 다시 반대쪽에 비슷한 형태의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것, 제가 선호하는 모티브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만 그 형태나 모습들이 좀 달라졌을 뿐이죠. 저는 이게 저의 지나온 시간들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묶음으로 두개 배치하게 됐습니다. 이 다음은 두 번째 파트인 친구들이 만들어준 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 중심에 카펫이 깔려있는 부분을 빼고 바깥쪽 이 두 번째 파트인데요. 여기는 총 7개의 친구들이 만들어준 작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입니다. 거기서 혹시 보이시나요? 네. 글자들이 제 이름 팡지오를 만들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는 여러 개의 종이가 붙여져 있는 글자 그림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까이서 보게 되면 저 큰 작품 약 20개 가까이 되는 종이들이 이 꼬불꼬불한 비로 다 손으로 그린 이 비로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저희 반의 은동이가 저에게 이 미로 사이에는 총 12개의 방 같은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12학년을 모두 표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제가 앞서 진행했던 인터뷰에서 윤동희 학생은 저에 대한 이미지로 달팽이 껍질 같은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딱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그 이미지가 매우 강렬했나 봅니다. 다음으로는 이 작품입니다. 이건 저희 반의 이성원 학생이 저에게 선물해준 작품이고요. 초록색 방에 검은 고양이가 바깥을 내다보고 있는 모습이죠. 고양이는 인터뷰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고양이를 함께 언급하곤 하죠. 제가 오래전부터 고양이를 좋아해왔고 또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기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시를 관람하시던 한 분의 평가로는 고양이가 풍류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작품. 구도가 상당히 전 작품과 비슷하죠. 똑같이 어떤 검은 고양이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밖은 비가 오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고요. 책장과 화분이 같이 있네요.
이 작품은 저희 반 친구인 닥다경이 이 작품 역시 사람들이 저에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이라는 걸 알고 이 작품은 저희 반 친구인 효진이가 저에게 선물해준 작품입니다. 이것은 손바닥만한 그림책이에요. 동화책이에요. 저 안에 빼곡한 글씨가 들어있는데요. 제목은 아기 여우의 하루이고요. 푸른 아기 여우의 하루이고요. 어떤 여우가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들과 맛있는 것을 먹고 하루를 보내는 내용의 동화책입니다. 아주 소소하고 따뜻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직접 다 하나씩 손글씨로 쓰고 종이를 엮어서 만들어준 책입니다. 다음 작품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음악 작품입니다. 헤드셋과 이런 것으로 재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음악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했는데 안 나오고 있네요. 확인해 주세요. 이 작품은 지금은 저희 반에 함께 있지 않은 남지우가 만들어준 작품이고요. 잠깐만 드릴게요. 남지우는 한 곡이 아니라 총 4곡을 저에게 보내주었고요. 그 4곡을 한 컬렉션으로 여기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혹시 전곡을 다 듣고 싶으신 분은 이 발표가 끝나고 잠깐 동안 더 전시가 진행될 거니까 그때 한번 방문해서 들어주세요. 다음 작품은 역시 음악 작품입니다. 저는 앞에 남지우 곡 말고도 2곡을 더 다른 친구들에게 받았습니다. 먼저 문지훈 학생이 만들어준 비 오는 날 창가라는 제목의 재즈 작품입니다. 같은 키워드가 등장했죠. 비 오는 날 창가에. 저 작품도 역시 이따가 다시 올라가시면 들어보실 수 있고요. 바로 그 옆에는 어제 발표를 보셨다면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윤승환 학생이 저에게 선물해준 밖은 벌써 어두워져 오네. 네, 여기까지가 2번째 파트의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심에 있는 저의 개인적인 그런 작품들과 소품들을 담은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카펫 위에 그리고 스탠드 조명 아래 배치됐고요. 여기에는 제가 가장 애정하는 저의 작업물들 그리고 저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 어떤 소품들과 그리고 제가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릴 수 있는 소품들까지 함께 배치했습니다. 먼저 저 책상, 제가 3학년 때 쓰던 책상하고 같은 책상입니다. 그때는 책상이 위로 들어서 열리는 그런 책상을 모두가 썼었죠. 바로 가장 앞에 보이는 저 파란색 그림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파란색 어떤 공간 안에 사람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고 그 주변으로 별들이 자리 잡은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한때 저희 학교의 달력에 들어갔던 그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보면 책상 위에는 흙집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뭔가 찌그러진 모양의 투박한 흙집이 하나 놓여 있죠.
저는 저게 저를 표현할 수 있는 물건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은 있지만 단단히 닫혀있는 어떤 한 물건. 저는 좀 아주 사교적이기보다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인데, 그런 특성을 이 흙집이 잘 묘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 역시 그런 맥락으로 같이 이 공간을 배치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신발과 흙으로 된 G 모형이죠. 이게 왜 여기 있을까요? 저희가 3학년, 4학년 때 지내던 학교에는 G가 나왔어요. 아침 일찍 학교에 가면 아주 작은 생쥐를 만나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쯤엔 항상 실내화를 신지도 않고 책상 밑에 벗어두고 뛰어다니곤 했죠.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고자 여기 이 두 물건을 함께 배치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벌써 감사하면 안 되는데 제 전시의 소개입니다. 저는 이 전시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처음 주제를 선택할 때 고민했었어요. 저는 저의 과거들을 돌아보고 지금의 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어떤 기회로서 전시를 만들었고, 이 전시를 보면서 다른 전시를 관람하시는 분들도 자신이 지나온 시간들, 그리고 또 자신의 특성, 성격, 어떤 성향들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저희 학교에 상급이 되고 나면 친구들이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교육을 받고 다른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정하고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각각이 경험하는 거에 따라서 각각이 얻어갈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는 걸 떠올릴 수 있었으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가 저에게 남긴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전시를 만들면서 저는 제가 이 학교에서 지나온 많은 시간들을 돌아봤고, 또 제가 뭘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저에게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또 큰 도전이자 큰 희열을 주는 작업이었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공간이 물리실에 실제로 구현되었을 때 그 짜릿한 느낌, 그 설레는 느낌이 정말 이 프로젝트 하기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말을 좀 너무 많이 했는데 목이 좀 처음에 주제를 선택할 때 이 프로젝트 끝나고 나면 이거 할 짓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몰라, 꿈이 바뀔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는데,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전시 기획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쌓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일단 저의 프로젝트를 채워준 제 친구들의 인터뷰와 작품들, 그걸 만들어준 모든 친구들한테 감사하고 싶고, 프로젝트 전반과 전시 제작 과정에 정말 큰 도움을 주신 제 멘토 선생님 그리고 전시를 관람해주신 많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전시를 있게 해주신, 저를 만든 시간을 채워주신 많은 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면서 제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배송이 왔어요. 3층에서. 잘 보이시나요, 혹시? 아니요. 읽어드릴까요? 풀은
나무가지 위 단단하게 자리 잡은 곳. 강하게 내리쬐는 햇살에도 세차게 부는 바람에도 하염없이 푸른 그 빛깔 그대로. 비가 내리는 오늘 저 멀리서 다가오는 유난히 밝은 빛은 꽃의 움직임이 보내는 명령이로라. 잠시만요. 아까 질문하신 분. 작품 전시를 보면 정말 3분의 1 이상의 큰 공간에 12학년 친구들의 작품이 들어있어요. 만일 저 작품이 빠져버린 공간에 무엇이 다른 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만큼 큰 비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황지우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길래 이 많은 친구들로부터 이 좋은 작품을 선물을 받았을까?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만일 친구들이 그 작품이 빠진 공간에 다른 게 채워질 수 있을까라는 좀 제가 그 공간을 만든 이유는 제가 맨 처음에 두 개의 구성을 생각했어요. 지난 시간과 지금의 나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저만이 진짜 모습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를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는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하나의 공간으로 넣어보면 좋겠다 해서 친구들의 작품을 넣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저 공간이 제 전시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승환이의 그 노래에서도 창가라는 게 나오고 또 아이들의 그림에서도 창가가 나오고, 그래서 혹시 창가라는 그 공간이 지우에게 어떤 공간인지 좀 궁금해졌어요. 저는 비 오는 날씨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또 날씨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사람이기도 하죠. 날씨가 화창하든 좀 우중충하든 흐리든 저는 오늘 날씨 참 좋다라고 말해서 친구들을 놀라게 하곤 합니다. 그런 만큼 제가 창가에 머무는 시간이 꽤 길기도 하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를 이야기하면서 창가라는 공간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나 합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가장 차이 가는 작품. 제가 차이 가는 작품과 그 작품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지금부터 한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를 꼽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다 소중한 작품들이고 또 친구들이 준 작품도 감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걸 고를 수 없을 만큼 제가 사랑하는 작품들이고. 두렵진 않았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을 그대로 요가 없이 전시한다는 게. 만약에 몇 년 전에 저라면 아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 친구들에 대한 믿음이 좀 있었고, 저희 반은 재능 있는 친구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이 보는 나를 대면해도 두렵거나 그러지 않을 자신이 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기요. 네. 네, 아까 우리의 성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격이 내성적이긴 한데 그래도 친구들을 만나서 친구를 만나는 거 좋아하고 소통하는 거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혼자의 그 친구를 만나서 어떻게 소통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도 될까요? 제가 내성적인 동시에 또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위해
그 소통하고자 하는 대상이 굉장히 적어요. 제가 익숙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그런 소통을 하는 방식을 계속 연습하고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이런 것을 계속 제 과제로 여기고 있어요. 소통의 방식으로는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소통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타인, 훨씬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그 방식으로 제가 이 전시를 선택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그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